네, 그럼 여기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상황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도도 나왔지만 지금 병상 배정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례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러다 의료 체계가 큰 위기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국민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저희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중환자실이 거의 차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예. 대학병원들의 응급실에 지금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중환들이 상당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예. 집에도 이제 고위험군인데 아직 병실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망자들이 늘어날 것들이 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3차 유행에 있어서 가장 급한 문제는 중환자실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빨리 수습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방역 당국 발표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료 체계의 능력이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중환자 치료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환자들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가 아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중환자실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바로 사망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사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뭐 10명에서 20명 사이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대안을 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좀 더딘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상 확보 계획도 내놓고 이 상급 종합병원에 뭐 네. 협조도 요청한 상태죠. 네. 그런데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굉장히 더디게 느껴집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뭐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 병원들도 나서고 있고 예. 또 일부 상급 종합병원 중에 한 곳은 이제 100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동 하나를 이제 폐쇄하고 거기에 이제 중환자실과 입원병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퇴원도 시켜야 되고 또 의료진들 재배치해야 되고 또한 음압 격리실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이라는 게 바로 준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해야 1, 2주 지나서야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의료 현장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거리두기 격상, 정부는 지금 여전히 지금 신중한 입장이죠. 물론 그 고민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자칫 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정부의 고민들 또 심각한 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예.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중환자실의 부족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60대 이상의 고위험군들의 그 발병률이 계속 올라가 30%를 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에 가는 환자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어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 또 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국민들 잘 동참을 해서 확진자의 숫자 특히 고위험군 발병자의 숫자를 줄여주는 게 의료 체계 정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또 이제 백신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오늘 그 백신 도입 계획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앞선 보도대로라면 지금 빠르면 이 3월에는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계획대로라면 또 국내에서 이미 생산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허가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 3월에 접종이 실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정부의 계획대로 이제 도입되는 백신들의 도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 잘 조정해서 어떤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 말이죠. 백신 접종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또 우리가 확보한 분량도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예산이라든지 법 체계 자체가 이렇게 많은 백신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월, 3월에 접종을 시작하는데 일본도 사실은 선구매를 통해서 뭐 1억 명 이상의 이제 백신을 확보한 일본마저도 3월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백신을 직접 개발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월에서 3월 정도면 어쩌면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예.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백신 확보에 너무 늦게 나섰다. 그래서 우리만 뒤처졌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뭐 우리만 늦춰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뒤에 있는 한 150여 개의 국가들은 뭐가 되냐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일단 최선을 다했으면 뭐 사실 더 잘했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백신 개발력이라든지 또는 백신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그 정도만이라도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 계약하고 또 얼마나 빨리 도입이 되도록 하고 또 접종 계획을 잘 세워서 얼마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종하는지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는 뭐 다음에 비판하더라도 일단은 앞에 있는 일들을 잘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그 애쓰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좀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 주신다면요. 의료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저희한테 오는 환자는 어떻든 다 치료해서 어떻게 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도착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거든요. 예. 일단 그런 분이 없도록 국민들께서 정말 노력해 주셔서 확진 환자 수 줄여주시고 또한 힘든 분들은 빨리빨리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빨리 개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